Yes. Doesn't work. Okay. 안녕하세요. 현주부입니다. 오늘 난자를 채취했어요. 일단은 지금 집에 오자마자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잠옷을 입고 있는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매너 앞치마를 했답니다. 일단은 13개가 채취됐다고 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쯤 전화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몇 개가 수정되었는지, 몇 개를 쓸 수 있는지, 몇 개를 얼릴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생각보다 많이 안 아팠어요. 물론 수면 마취를 해서 그때 통증은 못 느꼈겠지만 깼을 때, 뒤척일 때 좀 뻐근하듯이 아픈 것 빼고는 그렇게 못 참을 정도로 괴롭진 않았는데요. 피도 거의 안 났고 채취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마취 전에 이렇게 그 알레르기 검사 하잖아요. 피부 밑에다가 이제 약을 넣어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물어보긴 했어요. 알레르기 같은 게 있느냐?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를 안 하네요. 저를 참 신뢰하는 것 같아요. 엄마 힘내! 저희 예쁜 조카 딱 하나밖에 없는 조카거든요. 제 조카가 이렇게 동생 하나만 낳아달라고 노래를 불러요. 이모 힘내라고. 동생 하나는 꼭 낳아주고 싶네요. 어쨌든 제가 스페인에서 시험관학을 진행하면서 지금 다니는 병원의 시스템을 조금 더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한국으로 치면 원장 선생님, 가장 높은 선생님 있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그분한테 예약을 할 때 150유로를 드렸어요. 상담료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분이 봐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휴가를 가고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계속 뛰듯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병원의 시스템은 원장 선생님한테 예약을 했더라도 배아를 이식하는 건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것, 에코를 본다든지 상태를 체크하고 약물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밑에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인가 봐요. 원장 선생님은 그냥 상담을 해주고 원한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2번 봤거든요. 저번에 다시 배아를 집어넣는 그 길을 다시 잡아서 제가 피도 나고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그 다음날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그날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음 예약일에는 원장 선생님 모실 거라고 오셨던 거죠. 근데 이제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원장 선생님하고 예약이 잡힌 건데요.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원장 선생님한테 보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업무들은 그 밑에 선생님들이 하신다고. 원장 선생님은 진짜 이렇게 배아를 넣는 작업만 집중적으로 하시나 봐요. 그리고 그 밑에 선생님들은 이렇게 스케줄 잡고 약에 대해 설명하고 계속 에코를 보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름은 꼭 피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저번에도 드렸잖아요. 여러 선생님 뜀뛰기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한 선생님한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니까 다 휴가 가니까 여러 선생님한테 뜀뛰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차트를 제대로 봤으면 상관없겠지만 2번째 본 선생님은 제가 어떤 주사를 맞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과배란 주사 어떤 종류를 맞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차트를 봤으면 알았을 텐데. 병원이 너무 바빠요. 예약 시간이 있고 예약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기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여름 휴가 때는 피 볼 수 있으니까 여름 휴가 때는 안 가시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선생님을 보는 경우에는
좀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안정되게 한 선생님한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놀랐어요. 저희 나라는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다시 관을 넣어서 배아를 이식할 길을 다시 체크를 했느냐는 거죠. 선생님이 이미 오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설명도 안 했고 왜 했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원장 선생님 예약이 잡혔고 그리고 그 원장 선생님이 대부분 이렇게 아프지 않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넣는다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식할 거라고. 그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니까. 어쨌든 이 원장 선생님한테 예약을 첫 예약을 방문 예약을 잡으면 150유로예요. 하든 안 하든. 다른 선생님은 100유로. 50유로를 더 주고 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첫 방문 예약을 저희는 잡았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믿어야 되지만 조금 중구난방으로 좀 너무 좀 조잡하다? 그리고 좀 안정감이 안 들게 여러 선생님을 뜀뛰게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한 달 딜레이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높고 그래서 자궁 내막이 조금 크대요. 13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딱 8에서 10cm가 좋은데 그것보다 얇으면 또 안 좋고 그것보다 두꺼워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한 달 후에 이식을 하기로 하고 수정된 것들은 전부 다 얼려놓고 시술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 염색체 검사라고 하나요? 그 혹시 뭐 기형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집안 내력으로 이어져 오는 병이 있거나 이런 것들 다 걸러낼 수 있는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꽤 비쌉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서 가장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미리 배아를 검사해보고 안전한 배아만 넣는다는 건데요. 또 이것도 100% 다 찾아낼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임신을 하면 기형검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어느 정도 몇 퍼센트라도 한 50%라도 걸러낼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좀 쉬고 몸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지금은 안 되고 한 2, 3일 정도는 살짝 걷고 일상생활 하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잠자는 것도 바로 잠들고 깰 때도 힘들지도 않고 한 시술 시간 한 10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컨디션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몸을 좀 추스리는 시간 그리고 좀 기다림의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래도 숙제를 끝낸 것처럼 난자를 채취하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한국은 또 태풍 소식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올 여름은 이렇게 태풍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태풍 끝나면 한국도 이제 가을 날씨 접어들겠죠? 그립습니다. 한국의 가을이. 제일 좋은 날이잖아요. 봄, 가을. 모든 분들 즐거운 행복한 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번 태풍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